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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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로 또 환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 2번 대탐 안에 꽤 찼습니다. 성적이 괜찮은 편인데 그럼? 다행히 높아요. 네, 홈런 쳤나 보죠? 5할 때시네, 5할 때. 보통 홈런 쳐야 주전되잖아요. 네, 저만 잘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차기 전화했을 때 시청률이 좋았나 보다.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시작부터 문제 내시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기도 객관식인가요? 같이, 그렇죠. 보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의 출연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최현진, 2번 송성긴, 3번 차선영, 4번 박근수. 4번 박근수 같은데. 네. 그죠? 저희야만 이제만 아마 청취자들은 시청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름만 봐도. 이 문제 안에 오늘 첫 번째 대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요, 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이 부산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객관식 사제선다형 문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건데요. 논란 그렇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내년부터 이 부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시험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부산 내 308개 모든 초등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항을 폐지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이 새로운 평가 체제가 정착될 경우에 문제풀이식 교육 방법의 이 강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데다가 학생들이 이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성 또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송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다. 일단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이제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답을 외우거나 아니면 정답이 연상되게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정답을 연상하거나 외우게끔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학원이나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교육이 이제 좀 교육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보면 말이죠. 너무 정답만을 추구했거든요. 교육에서. 딱 한 가지의 답.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정답만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획일적이야. 전부 다. 창의적으로 못해요. 네, 일단 두 분은 반대시고 그런데 저는 뭐가 반대라는 거예요? 찬성. 네, 찬성이시고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는 왜 반대요? 그 7살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직 한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한 문제도 못 맞추고 찍기라도 할 텐데 보통 보면 그 시험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면 비슷하게 아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찍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빵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오히려 더 잘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일단 주관식이라 해서 뭐 단답형 주관식 이런 게 아마 교육감이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냐 큰 의미는 없거든요. 오히려 차 기자님 자녀분께서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잘 적응하기에 그렇죠. 더 좋은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더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이시겠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교사거든요.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들 얼마나 준비가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사들은
교사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실 겁니다. 대학에서 그 네. 준비를 다 하셨고,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오랫동안 타성에 젖으신 분들은 좀 바꾸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바꿔야 한다면은 그 바꾸는 시점부터가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꿔지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일단은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도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갑자기 다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일부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곳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일부 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미 다 이게 현실화될 거란 다 알고 계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금 섞어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뭐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초등평가 전문 교육을 받은 부산 지역 교사가 150명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외에 이런 분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맘카페 같은 거 이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학부모들의 핫 이슈입니다. 이게. 네. 저도 들어보니까. 물론 근본적인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뭐 개성이 강한 아이들,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좀 쉽게 말해서 도전 정신이 강한 아이들, 좀 아무래도 학교의 그런 틀 안에서는 선생님 눈밖에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관식 평가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답을 썼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그런 주관적인 입장이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맞아요. 차 기자, 차인크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평가가 없어져요. 네, 일단 평가를 하는 게 없어지면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 교육이 바로 써요. 우리가 왜 평가를 하죠? 학생들을 왜 줄 세우기를 하죠? 네. 상위 학교에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전부 다 상위 학교에서 어떤 상위 학교 옛날에 좋은 명문고등학교나 뭐 명문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줄서기를 쫙 하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곳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평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 그 우수한 인재, 창의적인 그런 인재 이런 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얘는 이런 거를 잘해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요즘 우리 대학 수시 갈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봐서 가는 거 아니죠. 네. 내가 어떤 걸 준비했다. 내가 이런 걸 잘한다. 네.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전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객관식 공부에만 딱 한다 하면은 결국은 그거 잘하는 애들만 학교만 다닐 마음밖에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게 사회에서 꼭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런 그 교육감의 어떤 그 정책이 저는 이제 제대로 가서 진짜 평가를 없애는 그런 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겠구나 하는 예상됐던 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이제 현재 일선 교사님들의 혼란,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혼란,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거에 맞춰진 또 학원이나 사교육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논란인데 순위제나 뭐 등수 매기고 몇 점 이런 거 안 하면 학원을 생길 필요가 없지. 요거 안 하면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경쟁을 안 하는데 뭐. 차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이런 학원이 더 양성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기준을 아예 없이 그 평가 뭐 상중하 정도는 제가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학력을 요즘에 좀 평가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도달과 미달 형식으로 해요. 물론 그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요청을 했을 때만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과목에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막 성적이 쫓길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보면 뭐 도달, 했음, 미도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력 평가할 때. 네, 요즘에도 뭐 등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학년 올라갔을 때 선생님 지도할 때, 그럼 이 친구가 요게 이제 미도달이면 요 부분이 좀 미흡하구나. 그럼 이쪽을 좀 내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거는 괜찮은데
애를 그냥 뭐 미세하게 0점부터 100점까지 그죠? 쫙 나눠가지고 얘가 뭐 99점 받았고 뭐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서술형, 논술형으로 하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초등학교 때 이런 인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까지 저희의 이제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연계가 되냐 이거죠. 연계가 될까요? 그런 연계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완전 입시 위주란 말이지. 그러면 뭐 애들 다 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산이 전국에서 학력이 낮아요. 학력이 낮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낮다고 그러는데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혼란을 좀 명확하게 잡아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좀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바꿔야 돼요. 대학 입시가 지금 이제 내년인가요? 2019학년도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75%까지 수시가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100%까지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말고 수능을 보면 결국 시험을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정책은 100%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가 100%가 되면 시험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점차적으로 학생들은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들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거든요. 학부모들 우려보다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아까 차라리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교육 정책, 말 그대로 정책의 일관성이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결국에 뭐 시험 칠 때마다 달라지고 그러면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네, 아이가 사실 유행 따라 좀 트렌드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뭐 그런 교육 일상이 좀 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을 더 의지하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발표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논술하고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벌써 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 가르치는 논술 학원이다, 선생님이다. 그러면 번호표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를 정말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학부모 그 부산의 대표적인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 객관식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일단은 제출을 했어요. 학사모 측은 부산시 교육청의 이 초등학교 객관식 문항 전면 폐지는 공교육 포기다. 이 지필평가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엔 논술,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거든요. 교육감님이 지지하는 그 방향이 분명 학교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뭐 어머님들 불안해서 학원을 알아보시지만 과도기를 같아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는 보는 기대도 약간은 있고요. 교육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이게 많은 논의가 학부모들에게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안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 지식 없이 딱 제목만 접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또 주관식을 바꾼다 하면 기존의 공교육에서 그런 과정을 조금 몇 년을 거쳐가지고 공부를 꾸준하게 시켜주고 해야지 또 갑자기 주관식으로 바꾼다 하면 준비도 안 된 애들한테 더 사교육에 노출하라고 엄마들을 조장하는 것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딱 잡아서 저도 뭐 이제 곧 학부모가 되지만 곧요? 좀 남았잖아요. 네, 좀 남았죠. 근데 일단 뭐 제 동생이 아직 어려서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도 학교도 가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학사모 측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필평가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이 폐지되면 공교육 포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잘 보면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교육에 얼만큼 관심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집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왜 아이의 그 수준을 굳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 집에서 왜 평가 안 돼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보면 평가 안 될까요? 물론 뭐 맞벌이 부부도 있고 되지. 뭐 네가 앞으로 봐 이러고 물론 맞벌이 부부도 있고 뭐 많이 피곤하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근데 자녀 교육이잖아요. 왜 학원에 맡깁니까? 왜 학교에만 맡깁니까? 그런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집에서 해야 될 가정 교육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공교육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무조건 우리 아이 1등 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엄마 아무도 없을걸. 저 또한 그렇거든요. 1등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너무 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최소한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뭐 교육 방침,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교육.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학부모들은 다 공감해요. 우리 아이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사고력 키우고 싶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불신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야, 저 사람 저때 진짜 현실에 안 맞는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연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받아가지고 행복해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뭐 명문대라는 것을 꼭 가가지고 꼭 애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가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학이 좀 그렇게 다양하게 돼야 돼요. 꼭 줄 세우듯이 뭐 S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취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거하고 이렇게 쫙 물려갔을 때 학부모님들 불안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찬성을 하겠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엄연히 입시라는 게 존재하는데 평가를 없애라? 그럼 저 미친 X라 하겠죠. 네, 그 학부모님들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송군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융합을 해서 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방송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너무 열을 올린 것 같네요. 네. 올릴만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좀 살살 가고 싶었는데 두 번째도 네, 안 되겠네요. 부산시의 불량 모래 사건. 이 사건은 말이죠. 최근에 그 어민들하고 그 모래 채취업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게 이제 모래 쌓아가지고 모래 채취를 못 하니까 모래가 없잖아요. 네. 레미콘 업계하고 이 어민들이 싸워서 이제 바닷물에 모래를 채취하지 마라. 여기에서부터 불거지게 그렇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없다 보니까 모래 공급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쁜 짓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나쁜 짓을 어쨌든 했고 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끝일 텐데 이게 이번 일이 또 다른 논란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래가 귀하기 때문에요. 금모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불량 모래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요거 재밌는데요. 이 부산지방경찰청이 이 부산시가 감독하는 공사 현장에 부실 모래가 투입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에 이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또 모래 판매업자 5명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지난 1월에서 3월 이 강서구의 한 아파트 턱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바다 강모래라고 속여서 금정구 산성터널 등 부산 경남의 건설 현장 16곳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래가 문제가 86.9%가 점토 덩어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하는 모래 강도 때문에 그 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 점토가 86.9%. 원래는 1% 이하여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네요. 이런 모래가 공급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좋은 모래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양성이 잘 돼서 단단해지는데 점토질이 많으면 이제 그게 퍼석퍼석해지는 거죠. 그 어떤 뭐 다리를 세운다 그러면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죠? 성수대교처럼 터널을 했다.
영화 터널처럼 터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발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발표했냐? 이 좀 쇼킹하게 발표한다고 네. 산성터널 네. 부산시 외곽 도로에도 투입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성터널은 부산시가 발주를 하는 공사고 네. 외곽 순환도로는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곳이에요.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강력이잖아요. 강력은 도로공사가 하고 네. 부산시 안에 거는 부산시가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발끈한 거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반 그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뒤에 지금 산성터널 한참 공사하고 있던데 거기 불량 모래가 투입이 됐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서로 책임을 사실은 떠넘기고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산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네, 이제 감리를 통해서 네. 조사하는 데 감리잖아요. 그죠? 감리 조사해 보니까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불량 모래가 투입이 안 됐다. 안 됐다. 네. 그래서 금정터널이라고 그게 이제 외곽도로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 금정터널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네, 산성터널이 아니라 금정터널. 그러면서 네. 이제 해명 자료까지 올렸어요. 부산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그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명 자료 올리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이제 다 보도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청이 발끈했어요. 예? 네. 뭐야? 우리가 증거했다. 너희들 자꾸 그러면 더 터뜨린다? 이러니까 아마 이제 부산시에서 엄마야 이러면서 이제 네, 7시간 만에 또 해명 자료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렸어요. 그래서 네. 왜 내렸어요? 참 이러니까 습관스러워요. 왜 내렸어요? 이러니까 아니 뭐 경찰에서 자꾸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저희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네, 일이 아니죠. 그럼요. 안전에 직결된 일인데 네. 아닌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안전에 직결된 일인데 경찰에서 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입건까지 했으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딘가에. 네, 그렇죠. 그럼 부산시도 좀 차분하게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발표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다. 아니 무슨 시가 뭐 이딴 식으로 발표를 일단 경찰 쪽에서는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산성 터널에 불량 모래가 반입된 증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이러니까 네. 그 거래 잔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 그 점토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갖고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잔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래 명세표가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불법을 네. 저지를 때 당연히 이중장부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부산시는 대뜸 그냥 우리한테는 반입된 적 없자 이렇게 발표하면 어떤 시민이 믿겠습니까? 네.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부산시에 있는데 어쨌든 사용이 됐다는 증거가 제시가 됐고 분명한 건 이 불량 모래가 납품된 곳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부산 전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이 워낙 많고 해서 공사장이 굉장히 많고요. 네. 도심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공사가 굉장히 많이 거의 절반 정도가 진행이 돼서 나머지 구간만 공사가 되면 되거든요. 부산시 주변으로 부산시 안과 내외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래도 부족하지 공사는 빨리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질 것 같은데 네. 부산시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요. 좀 신중하게 발표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사실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닷모래 대신 점토가 섞인 불량 모래 유통한 네. 업자들이 굉장히 몇몇이 적발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 이유가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모래 품귀 현상을 빚고 있으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이 점토가 섞인 불량 모래가 건설 현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낙동강을 따라서 부산과 경남을 연결 중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 공사 현장에도 이 흙덩어리 불량 골재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고요. 여기가 아마 금정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의 라인일 거예요. 네, 실제로 보니까 시멘트 골재로 쓰려면 모래 함량이 99% 이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토 함량은 1% 이하여야 되는데 86.9%.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렇죠. 13%에 불과한. 점토 덩어리를 납품을 했다는 거죠. 이 건물 안전 수명 굉장히 치명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사실은 안전성에 대해서. 당장 이제 터널이라고 터져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고속도로도 그냥 불안한 게 맞아요. 도로가 치마가 되기만 해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그냥 위험하거든요. 큰 사고 특히 외곽 고속도로는 지상 구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건물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뭐 큰 사고를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이 건물 뭐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치를 떨 만큼 네. 겪어봤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우리 뭐 바닷모래 채취 때문에 중단돼서 뭐 이렇게 지금 골재가 금모래가 됐다고 하는데 네. 사실 조금 한 발 더 올라가 보면요 강에서 지금 모래가 채취가 안 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강모래가 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닷모래를 과다하게 채취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적자원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문제가 된 거죠. 네. 또 수입을 하자니 또 이제 공사 기일이 임박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강모래는 왜 채취를 못해요? 4대강 공사 이후로 그 모래가 없었구나. 강에서 채취하는 모래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잠겨버렸네. 그런 것도 있고 채취 못하도록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을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채취하던 어느 지역에서 모래가 이제 채취가 아예 안 된다거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네. 강모래 채취가 안 되면서 사실 이미 4대강 공사 때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모래 지금 수급이 어렵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건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모래는 공급돼야 되는데 일단 뭐 강에 모래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레미콘 업계 또 어민들이 바다의 모래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북한 모래 좀 갖고 와야 돼요. 예. 이것도 내부 네. 고발자들이 많이 나와서 네. 다 터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터질 게 망정이지 나중에 또 터졌으면 얼마나 또 많이 그 불량 공사가 됐겠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제 부산시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생각으로 좀 이런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모래가 없기 때문에 장난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안전 점검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네. 그 폐아스콘이 있어요. 폐아스콘. 아스콘 예. 네. 아스콘 우리가 공장.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네. 도로가 이제 뭐 깔아앉는다든지 파인다든지 이래서 이제 그 재시공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드러내잖아요, 그거. 아스콘을. 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폐아스콘이라 그래요. 아, 그걸 재활용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스콘 공장. 재활용해서 재활용하죠. 네. 다시 거기에 알죠. 투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꺼번에 퍼와요. 네. 예, 왜냐면 또 처음부터 걷어내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한꺼번에 그냥 퍼오는 거야. 그럼 아스콘 섞여 있죠, 흙이 섞여 있죠, 그렇죠. 도로 밑에. 그럼 그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넘기죠. 공사 현장에 그냥 팔아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폐아스콘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네. 토양이 오염돼요. 기름 덩어리. 제가 옛날에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후배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네. 하니까 후배들이 잘 안 따라줘가지고 보도가 안 되는데 최근에 그 뭐 신문에서 한번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취재는 좀 미진하더라고. 지적 잘하신 부분 같은 게 네. 그 아스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불량 또 폐아스콘 공급 문제도 있지만 네. 아스콘은 깨끗하게 또 다시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기 오염이나 그 주변의 오염도가 좀 심각해집니다. 미세먼지도 네. 많이 많아지고 그래서 도심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 생기는 거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것도 혐오 시설로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영도 안에 한복판에다가 아스콘 공장 설치한다 해서 난리 한번 났었거든요. 부산시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짚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할 필요는 있는데 네. 이제 저 문제점이 뭐냐면 분리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 현장을 발주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발주하고 흙은 흙대로 발주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깨 아주 소수인가 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어깨는 그냥 막 섞어가지고 분리 발주하면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 다 먹게 되잖아요. 네. 그 어떤 폐아스콘 업계 간의 어떤 그런 알력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불량 모래뿐만 아니라 이 폐아스콘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불량 모래 이렇게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적발된 게 오히려 좀 잘 된 일이네요. 이쯤에서 어쨌든 큰 사고가 나지 않았고 분명한 건 불량 모래든 그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아스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들어갈게요. 물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두 분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네. 저는 첫 주제부터 지금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주제라서. 우리 작가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혹시 기장 그 해수 담수화 물 그거 생산 중단됐잖아요 지금. 네, 생산 중단됐어요. 그 물은 아닐 겁니다. 이 물 맛있네. 어디 물이지? 네, 오늘 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전형적으로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아, 네, 오늘 받아줬는데. 네, 오늘 마지막 주제 우리 생명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네. 동부상권 계시는 분들은 이제 기장 해수 담수화 이게 질릴 정도로 들었어요. 이분들은. 네, 그렇죠. 네, 이제 서부상권 분들은 사실 별로 관심 없으신데 사실 그럼 기장 해수 담수화 무슨 뜻이에요? 기장에서 기장에 있는 바닷물을 해수를 담수 막는 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아우 썬군 네, 달라 보이시네요. 이게 네.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부산시가. 근데 사실 부산이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이 그래 부족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근데 굳이 기장에서 바닷물을 그것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기 낙동강 페놀 사태 있잖아요. 네. 자, 부산의 물은 어딜 걸 먹죠? 낙동강으로 낙동강 물을 먹잖아요.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페놀 사태처럼 뭔가 비상 상황이 터지면은 네. 물 공급이 중단이 돼요. 공급을 왜냐면 어떻게 주변에 할 공장이 것인가. 많기 때문에 뭐 얘가 터진다든지 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 공급이 중단돼요. 네네. 그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비상, 그러니까 대체 원수, 대체 상수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해수 담수라는 그런 일환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최근까지의 상황 좀 정리를 해보면요. 1심에 이어서 2심 법원에서 이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 주민 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부산시가 이 주민투표를 못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좀 두려웠겠지. 예, 그게 통과되면 어쩔까. 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무슨 근거를 대가지고 못하게 막아버렸죠. 이거는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결국 이제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주민투표 맞는데 왜 그래 너희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부산시가 어차피 해봤자 싸움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했다가는 요거도 못 것 같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썬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주민투표 아까 마스터 말씀하신 기본 입장이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는 사안인데 네. 부산시가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잖아요. 뭐 주민투표를 거부했던 것 자체가 그런 문제고 또 이제 기장에 있다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원전 인근의 해수 담수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예민한데. 사실 이때는 좀 예민하기 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MB 시절 때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약간의 불안감이라도 싫은 거예요. 특히나 이게 담수라는 거는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먹는 물인데 이게 이제 저희야 뭐 한두 잔 먹으라 먹죠. 누가 공짜로 계좌해서 페트병 먹어요. 근데 아이들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돗물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상황. 그럼 선택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죠. 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선택권이 있어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가격적인 문제도 사실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민영화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수돗물 공급 자체가. 물에 대한 민영화. 예,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는 가격에 대한 말도 많았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받기로 해서 그 문제는 또 사그라들었지만 초기에 이미 투표를 거부하면서 이때까지 몇 년 올 때까지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끈 거예요. 계속 공급 못하고 있었던 거고 부산시에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네, 어쨌든 이 부산시에서 선거를 포기를 하면서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 어떤 입장인지 주민대표 한 분 연결합니까? 전화 연결하죠.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2심에서 판결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이제 4월 초에 제가 이제 항소심, 결심이 났었고, 거기에서 이제,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부산시에서 이제 그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2심 그 주민투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2심이 확정이 된 부분, 주민투표가 이제 확정이 된 부분에서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장군에 있는 기장 주민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 보고 5% 그러니까 14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표자를 교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힌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에 이제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했었고 거기에 해수 담수를 반대하겠다는 내용의 그 의견이 89.3%가 나왔습니다. 약 90%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산시가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여라. 또 다른 이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이제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정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민간 주도 주민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백지화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김용호 상임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시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도 이제 그 부산시에서 이게 공사 사실도 숨기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해양 플랜트 그 해수 담수화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국민들한테 기장 국민들한테 공급할 때도 공사 자체 내용을 숨기고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발각돼서 그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어떤 시설인지 전혀 모르게. 당시에 무슨 상수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그 상수사업본부의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실제 이게 피해 지역이 아니라서 주민들이 많이 그 수소문을 해본 결과 보니까 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공사였거든요. 그게 2014년도입니다. 3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부산 그 기장 국민들은 이때부터도 서명운동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 또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좀 피곤한 일이니까 부산시가 굉장히 주민들을 그냥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면 제가 이제 시청 출입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공급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가는 듯 하더니 그때 아마 원전 관련 어떤 뭐 이슈가 터졌나 후쿠시마 터지면서 그거는 훨씬 앞일 텐데 하여튼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를 하면서 그 세슘인가? 예, 뭐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뭐 나온다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에서는 그 기준 이하다. 안정성이 문제가 우리가 없다. 사는 이런 데도 이제 뭐 세슘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환경 그래서 속에서도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좀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기준 이하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은 넣은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써서 쌓여가다가 부산시에서 자꾸 그냥 막 하려고만 하고 자꾸 이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작업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불신이 쌓여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단으로 퍼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퍼져버렸어요. 불검출이라고 발표해버렸거든요. 검출이 아예 안 됐다. 실제로는 뭐 기준 이하긴 하지만 소량이 검출이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화가 나는 거죠. 차라리 아까 마스터가 지적한 대체 뭐 물 자원으로 상수원으로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었으면 주민이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상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 쓰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병입수만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돈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빌리지 않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산이라는 데가 이제 해외에 그걸 이제 수출했단 해양 말이지.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걸 도와주는 측면에서 국내에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지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자, 저런 기술은 기술은 필요하거든요. 뭐 필요한 우리 뭐 수출하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비상 상황일 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런 기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최고니까. 그래서 저기 강서 쪽에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원전하고 머니까.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동해물이 깨끗하잖아요. 좀 이제 저쪽은 이제 간만에 차가 이제 크고 또 진흙벌 이런 게 많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좀 적고 바닷물이 깊으니까 또 취수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앞에 원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산 시청사를 비롯해서 이 주요 관공서 또 행사장 이렇게 시내 안전성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수돗물을 무료로 제공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아니 내가 이 부분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때 기자실 출입할 때 그 갖고 와라 이거. 뭐 괜찮다고 하는데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안감이에요. 그렇죠. 이 불안감을 갖도록 한 게 실패라는 거 정책에. 그러니까 불안감을 안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다 많이 모시고 오는 거죠 주민들을. 봐봐라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드셔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꾸준하게 설득을 해서 이게 그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아까 송군 말대로 뭐 괜히 뭐 공사도 사실도 숨기고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하죠. 주마다 왜 저러지? 그리고 그 갈로 깔 때도 혹시 반대할까 싶어서 몰래 깔아놓고 한 번에 딱 틀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그 수돗물하고 통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송정인가? 그쪽에 이제 통수를 딱 해서 주민들이 알고 그거 가서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못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주민들을 행정을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화가 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통을 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불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불통하면 결국은 정책이 실패한다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총 2,000여 원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거의 한 2년이 넘었죠. 이 기장 해수 담수화 플랜트 현재 이제 병위수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이 부산시는 기장군 5만여 세대의 물 공급을 강행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이제 무산이 되니까 원하는 가구에만 물을 주는 이 선택적 물 공급으로 지금 선회를 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앞서 그 주민 대표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장 군민을 이제 사전에 이런 조사를 했잖아요. 투표를 하니까 89.3%가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반대했거든요. 그럼 이 10%를 위해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 이 병입수 홍보 사업에 100억 정도를 썼다고 해요. 홍보 비용으로만. 이 2,000억의 규모로 지은 이 플랜트 사업도 세금이 들어가서 지금 낭비가 된 상황인데 홍보 비용도 이 선택적 물 공급의 이름으로 100억을 쓴다. 참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돈이 2천억 투입된 것에 이제 세금이 다 된 건 아니고요. 두산이 이제 상당 부분 투자를 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시설 부분 이런 데서 국비 연구 부분인가? 요 네. 국비가 좀 투입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수돗물을 이제 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값이 조금 비쌌어요. 네, 맞아요. 좀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똑같이 맞춰줄게. 이러다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부산시 보전을 해줘야 세금으로 이렇게 보전해줘야 되는. 그 지금을 봐서는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게 단추를 처음 잘못 끼면서 골치 아프게 됐어요. 2015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그 두산에 보전해줘야 될 비용이 예산 시뮬레이션이 3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35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10%를 위해 100억 이 문제는 네. 그 해수 병입수 홍보 사업으로 100억을 쓴 게 아니고 네. 선택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100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선택적으로 어떻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말 그대로 관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예? 아니면 그러니까, 투입 시설 그런 다 맞춰야 되겠죠. 네,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을 이제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관로를 이제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별도의 계량 시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네. 그러면 나는 이번 달부터는 저거 먹을래 이렇게 손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먹으면 수도요금 감면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죠. 하여튼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네.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와서 수습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네.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지 주민들 의견. 지금부터라도 네.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이제 사실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걸 계속 알려야 돼요. 알리고 설득하고 뭐 옛날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지. 네. 결국은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오늘 첫 방송 뭐 스스로는 좀 성공적으로 잘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 저는 일단 분위기가 아주 화사하고 네. 뭔가 박근수 앵커가 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랄까? 네,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두루뭉술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말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손꼽는 지난번 땜방이었죠? 땜방 하실 때도 그랬지만 대타. 박근수 앵커님은 이제 조금 바쁘셔서 그런지 뭐 많이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 박근수 앵커는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도 힘이 빠지잖아. 근데 우리 차 앵커는 건강해. 일단 이 풍기는 모습이 되게 건강해. 건강 미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내가 계속 이렇게 떠드는 것도 건강한 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 칭찬이 아니에요? 못다한 수단은 또 녹화 끝나고 한번 머리카락이 좀 내려왔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